2차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복소수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두 번째 내용,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앞에 왜 복소수가 나왔을까? 자, 여러분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정의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항을 어디로?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하였을 때 좌변이 어떤 문자에 대하여 2차식으로 정리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어떤 문제에서는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고 꼭 짚어줬으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걸 꼭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방정식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경우의 수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원래는요 여러분 우리 2차 방정식을 풀어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돼서 풀지만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뭘 해줘요? 근해 공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근해 공식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2차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가 나온단 말이야. 기억나니? 자, 그러면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같지 않잖아요.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얘들아 이렇게 얘가 이제 제곱수라면 걸어놓고 계산이 되겠지. 그건 인수분해가 된 그런 꼴인 거지 얘들아, 그치?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만약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어떤 일이 생기니? 저 근호가 사라지지. 근은 뭐가 돼? 요거밖에 안 남지. 중목대와 같은 근, 중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근의 개수로 치자면 얘는 두 개, 얘는 하나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어떻게 되겠니? 원래는 근이 없다죠. 언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느 수의 범위에서? 실수의 범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하는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그 실수의 범위에서는 근이 없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허수를 배웠죠. 그 복소수 허수를 배웠죠.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준 i라는, 그쵸? 그래서 허수를 포함한 개념, 허수와 실수를 포함한 개념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어쨌든 허수를 배웠으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어도. 자, 그러면 얘는 근이 없다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실수의 범위에선 근이 없다고. 만약에 허수 범위까지 포함한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다. 알겠지 얘들아?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미묘하게, 그래도 미묘하게 어떤 표정의 변화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 로봇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괜찮은 거죠 여러분?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거죠? 막 되게 오 싶은데 그냥 포커페이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2차 방정식은 지금부터는 중3과는 다르게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여기가 이제 조금 새로워지는 부분이다. 그럴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I를 왜 배웠겠어요? 이것 때문에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I를 포함한 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조금 더 우리의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허수까지. 자, 요렇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2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가진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거기 105페이지 봐봐. 그 파란색 봐봐.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했니?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눌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막 필기도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영상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105페이지 밑에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이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곱근을 이용한 불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완전 제곱식도 만들고.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간단하게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근의 범위가 허수라면 서로 다른 저 허근까지도 우리의 근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은 제가 풀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을 볼게요. 필수 예제 2번. 자, 여러분 루트 2-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6을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x제곱의 개수가 저렇게 무리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x제곱의 개수만이라도 유리수로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x제곱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여러분 완전 제곱식 하면 3 플러스 2루트 2 곱하기 x 2루트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수분해 x 2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개수만 보자. 여기는 1, 여기는 2루트 2 플러스 2 더하면 3 플러스 2루트 2 되는 거 맞죠? 대신 개수를 마이너스 해줘야지.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필수 예제 3번은 과연 뭘 하는 문제일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그랬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에 줄 쳐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냥 방정식도 있고 2차 방정식도 있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굳이 찝어서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x제곱의 개수인 a-1은 0이 아니어야겠다. 찍고 가는 거죠. 필수 문제 3번이에요. 자, a-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a-1은 0의 한 근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넣어주세요. a-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a-1은 0이. 자, 전개를 다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2는 0인데 a는 1 또는 2가 나왔는데 1은 안 된다 했으니까 a는 2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어디다 대입하냐면 마지막으로 얘가 원하는 거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가 4가 되니까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뭐 하면 돼요? 누구의 공식? 근의 공식. 근의 공식 하시면 루트 안의 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세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자,
자, 여러분 제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딱딱 짚어만 보겠습니다. 1번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 뭐부터예요? 첫 번째 범위부터 나눠요. 절대값이 나오면 뭐부터 나눠? 범위부터 나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경우와 어떤 경우? 0? 니네 눈 큰 거 알겠어. 왜 이렇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을 거야? 대답을 해주란 말이야. x가 0 이상인 경우.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인 경우와 0 미만인 경우. 자, 여러분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나와요. 자, 0 미만이면 절대값 x는 뭘 달고 나와요, 하연아? 너 예쁘게 눈만 뜨고 있었지 또? 보경아?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다들 나를 보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고 있는 줄 알았지? 여러분 항상 공부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내가 필기를 했는가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요. 뭐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공식을 하세요. 해서 x를 구한 다음에 걸러줘야 돼. 뭘 걸러줘야 돼? 0 이상인 애들만 체크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오겠죠? 저거 요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와요. 자, 얘도 또 그냥 공식을 하겠죠? 또 이 범위에 맞는 것만 골라주세요. 픽 이렇게 골라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합한 범위. 그죠? 요럴 때는 이런 애, 이럴 때는 이런 애 이렇게 경우를 나눈 거야. 그치? 둘 다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둘 다 해가 되는 거야. 알겠니?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랑 8인 경우로 나누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아니었잖아. 그치? 합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글씨를 너무 크게 썼어. x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너네가 관심이 혹시 없을까봐 글씨를 크게 써봤어. 자,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하연아, 범위 어떻게 나눠줘야 돼? x 빼기 1이 0 이상. 내가 막 너무 거침없이 쓰니까 이게 쉬운 거 같지 얘들아? 아니야. 막상 너네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나왔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절대값 안에 있는 식. 뭐라고 얘들아? 절대값 안의 식. 뭐라고? 절대값 안의 식이 야, 누가 보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이 앞에 아무도 없는 줄 알걸? 나 혼자 떠드는 줄 알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경우, 즉 x는 1 이상일 때입니다. 네, 진짜로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한참 내가 맨날 이걸 바로바로 쓰니까 이제 애들이 선생님 근데 너네가 풀어 그랬더니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죠? 이러는 거야. 아, 너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요거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도 구해서 이 범위에 드는 것만 체크.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가 될 수 없지. 이게 조건이니까 얘들아. 알겠니? 자,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미만. 즉 x가 지우야 누구보다 작을 때? 0이라고요? 내가 등 뒤에 있으니까 지원 안 시킬 줄 알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보다 작으니까 서령아 뭘 달고 나와야 돼? 잘 듣고 있었네. 안 되는 애들 탁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해를 구해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듣고 있어도 사실 이런 거 범위 나오는 거는 은근히 뭐더라? 이렇게 되는 하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제 4번에 1번은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얘가요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절대값 x는 하고 그냥 공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줘?
생각해보자 얘들아. 절대값 x는 누구만 답이 될 수 있어? 플러스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플러스일 때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뭐 바꿔서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절대값 x의 제곱은 x 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떨 때만 그렇겠어? 이런 형태일 때만 그렇겠지.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 얘네들은 무조건 범위 나눠 주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 필수 5번으로 가겠습니다. 또 우리로 또 워낙 또 했던 것들이라 필수 5번 2차 방정식의 활용으로 갈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T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되었다. 길의 폭은 얼마인지 구해달래요.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도 이제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길을 제외하고 얘를 잘라내요. 잘라내서 얘네들만 붙여줘요. 그럼 여기는 이제 12-x가 되는 거죠. 맞아요? 붙여줘요. 잘라서 붙여줘. 얘랑 얘랑 붙여주면 여기가 12-x고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12-x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이때 범위를 생각해보면 x는 길이니까 양수, 12-x도 길이니까 양수인데 여러분 항상 활용 문제를 푸실 때는 미지수의 범위를 꼭 결정해 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는 결국에는 이제 넓이가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2-x의 전체 제곱은 100이다. 그리고 범위는 여기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해요. 요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또 끊었다가